자, 차선 유지 장치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핸들 돌아가는 거 지금 보이시죠? 차선 유지 장치 정확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댓글에 아우디 A6 차선 유지 장치 들어가나요? 라는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예, 들어갑니다. 정확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이나팀입니다. 자, 드디어 더 뉴 아우디 A6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45TFSI 이제 꽈트로 트림이고 4기통 라인업 중에서 가장 최상급에 있는 모델인데, 저는 사실 A6가 새롭게 나온다길래 가장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밸런스가 여전히 좋냐 이거거든요. 밸런스라 하면 차를 평가할 때 보는 어떤 요소들, 뭐 주행감이나 승차감, 뭐 스포츠성, 그 외 여러 것들의 어떤 평균적인 능력치를 밸런스라 하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우디 A6는 이전 모델도 보면은 사실 독삼사 플러스 경쟁하는 이 세그먼트급 세단들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제 예전에 그 블라인드 테스트 영상 보시면은 기본적인 밸런스의 능력치가 가장 높은 게 A6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신형 A6로 들어오면서 약간은 좀 우려됐던 점이 뭐냐면, 이 차 지금 크기가 커지고 무게가 무거워졌어요. 전장이 무려 60mm가 늘고 무게는 140kg이나 늘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 A6만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완벽한 밸런스의 느낌이 여전히 살아있냐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차체가 커지고 무거워져 버리면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 차체의 어떤 밸런스를 잡는데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10kg짜리 쌀가마니를 들고 뛰는 거랑 30kg짜리 쌀가마니를 들고 뛰는 거랑 뭐가 더 힘들겠어요? 당연히 후자죠. 차도 똑같아요. 차가 커지고 무거워지면은 밸런스를 잡는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초점을 놓고 어제 테스트를 정말 많이 했는데, 와, 이게 진짜 이 아우디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이 차의 그 댐퍼 이 감각 있잖아요. 이 댐퍼 감각이 지난 세대에 대비해 가지고 약간은 좀 더 부드러워졌어요. 많이는 아닌데 약간 좀 그 부드러워진 게 이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더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차가 원래 커지고 무거워지면은 당연히 댐퍼 감쇄력을 더 단단하게 조이지는 못할 망정 왜 댐퍼를 더 풀어놨을까 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이런 코너를 일단 굉장히 빠르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은 당연한 거고, 여기서 쭉 이렇게 높은 속도로 지금 좀 달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일단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걸 넘어가지고, 이 정도라고 하면은 지난 세대 A6에서 느꼈던 고속주행감보다 더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고, 사실 뭐 지금 보여드렸지만 어제도 뭐 190 정도로 달려봤는데 아우디 특유의 그 실제 속도보다 거의 절반의 속도로만 느껴지는 그런 감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정말 의아하고 신기했거든요. 와, 그래서 이거 도대체 왜 그럴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약간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아우디는 원래 이 고속주행감을 너무나도 잘 세팅하는 브랜드였다는 거를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뭐 증명할 수 있는 게, 당장의 뭐 프론트 서스펜션만 보더라도 아우디 차들은 항상 이 멀티링크와 유사한 WC1 형태로 설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의 암들을 분리시켜 버리면서 휠이 이 회전할 때의 각을 다른 차들 대비해서 플랫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항상 그 타이어 접지 면적을 100%로 가져가는데, 그리고 기본적인 차체 강성도 보면은 사실 독삼사 중에서 가장 차체 강성이 좋은 게 아우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A6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오면서 차체의 어떤 길이, 그러니까 전장은 늘어났지만 전고는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15mm가 더 낮아졌고, 휠 타이어 팩이 더 증가를 했죠. 지난 세대는 45TFSI 기준으로 245, 45, 19인치가 최대 크기였는데, 이 차로 들어오면서 255, 40, 20인치로 휠 스펙이 커졌죠.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아우디 입장에서는 어떤 차체의 어떤 대형화 트렌드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브랜드다. 그러니까 살아남는다라고 표현하면 좀 과격하고, 이런 차체 대형화 트렌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아우디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은 차체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댐퍼 감쇄력을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풀어놔도 전혀 이 밸런스에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G60 5 시리즈만 하더라도 이게 차체가 커지고 무거워졌는데 댐퍼 감쇄력을 그대로 놔둬버리니까 고속주행감이 바로 대번에 떨어지는 게 티가 나잖아요. 근데 아우디 차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제가 지난번에 타본 그 RSQL 있잖아요. 고마력 SUV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 차를 리뷰하면서도 언급을 했는데 그 차는 그 댐퍼 감쇄력의 변화가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와인딩을 달릴 때는 엄청 단단한 댐퍼 감쇄력을 보여주지만 저속에서 승차감 모드,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로 놓고 달리면은 그렇게 승차감이 좋을 수가 없는 게 RSQ8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마력 SUV임에도 불구하고 댐퍼를 그렇게 풀어놓는 자신감을 보고 있으면은 사실 지금 A6에서 차체가 조금 커졌다고 댐퍼를 조금 풀어놓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는 사실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이런 댐퍼가 부드러워진 게 사실 실질적으로 어디서 가장 그 장점을 체감할 수 있냐, 바로 이 방지턱이에요. 여기서 요런 거 넘을 때 지난 세대 대비해 가지고 방지턱을 넘어가는 이 모션 자체가 약간은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자, 여기서도 요런 식으로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세대 A6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을 넘을 때 약간 계단을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런 느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난 세대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좀 보면은 사기캐 같아요. 사기캐. 그러니까 차라는 게 원래 다 트레이드오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를 얻으면 뭐를 하나 내줘야 되는데 이 차체의 크기나 무게가 무거워지면서 공간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댐퍼를 오히려 더 부드럽게 해가지고 승차감은 더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데 지 혼자 성적 잘 맞아가지고 약간 친구들이 재수없어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차의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 관계라는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더 뉴 A6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우디 서수원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구지선 주인님께 연락하셔서 저보고 왔다고 하시면 좋은 조건으로 친절히 응대를 좀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차뿐만 아니고 40TFSI 모델도 시승이 가능하니까 한번 같이 타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우디가 잘하던 거는 여전히 잘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항상 넘어가는 이 포톨 큰 거 지금 57km로 이 포톨을 넘었는데도 여전히 그 아우디가 잘하는 거, 차대강성으로 승차감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 이거는 여전히 너무나도 좋습니다. 차대강성이 좀 안 좋은 차들을 타보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런 큰 요철들 갈 때 이 상하체의 일체성이 좀 떨어지면서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웬만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차대강성이 약해서 오는 불쾌한 감각이 크게는 없어요. 근데 조금만 더 파고들면은 약간 E클래스나 렉서스 ES 같은 차들이 약간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정말 좋은 거예요. 여기서 그나마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분명히 느껴지기는 해요. 요런 좀 큰 요철들 갈 때 말고 요런 이제 뭐 잔잔한 뭐 이렇게 맨홀 뚜껑이라든지 아니면 요런 도로에 약간 크랙이 가 있는 요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갈 때 지난 세대보다 어떤 이 그 잔잔한 이 진동? 요런 것들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무조건 휠 때문이에요. 이게 휠이 인치가 더 커지고 폭도 훨씬 더 커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당연히 어떤 진동이 더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 진동의 종류가 큰 요철들을 밟았을 때 올라오는 그 진동이 아니고 정말 이런 잔잔한 크랙이나 요철을 지나갈 때 약간씩 그 진동이 올라오는 거는 다 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휠이 커지면은 이런 거를 조금 더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휠 때문에 올라오는 약간의 잔진동은 이건 좀 지난 세대 대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전 여기서 좀 더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차의 시트예요. 시트. 이 아우디의 시트는 제발 조금 개선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비단 아우디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폭스바겐 그룹 전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폭스바겐 차도 타보고 아우디 차도 타보면은 시트가 경쟁사 대비해서 진짜 너무 단단해요. 이 정도로 단단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 휠에서 올라오는 진동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로 시트가 조금 이 푹신하고 좋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잔진동은 거의 안 느껴져요.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렉서스 NX죠. 렉서스 NX도 휠이 무려 20인치예요. 왜 휠 20인치를 꽂아놨는지 모르겠는데 20인치예요, 여튼. 근데 그 차는 시트가 진짜 너무 좋다 보니까 잔진동들은 시트에서 거의 다 걸러주거든요. 근데 A6는 시트가 이게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보니까 그런 이 잔잔한 요철들을 걸러줄 수 있는 이 능력치가 사실 없는 거예요. 좀 그래서 이게 필히 개선이 좀 되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이 차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또 이제 아쉬워하는 점이 뭐냐면 이 차 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제 빠졌다라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은 아쉬운 게 맞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경쟁하는 뭐 5 시리즈나 E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 A6 가솔린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빠졌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어떤 실제적인 효용성을 체감을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뭐 진짜 풀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고작 해봐야 뭐 20마력 언더의 어떤 모터로 차의 어떤 주행을 도와주는 건데 마력이 적고 하다 보니까 어떤 주행을 할 때 출력적인 면에서는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차 후에 이렇게 출발을 할 때도 뭐 전기 모터가 먼저 조금 이렇게 개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엔진이 개입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거 있네요. 아우디 디젤에 달린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 시스템은 그거는 제가 보여드렸지만 한 20km 언더의 속도까지는 순수 전기 모터로 가기는 합니다. 근데 BMW나 벤츠에서 하는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런 출력적인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전혀 없어요. 약간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 연비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왜냐? 그걸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벤츠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러니까 EQ 부스트라고 불리는 그 MHB 시스템, 그거는 이제 정말 정속 크루징 주행을 하고 있으면은 엔진이 한 번씩 이제 꺼집니다. 왜냐면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떤 크루징 주행을 할 때 연비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수치적으로 저는 잘 증명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도움을 받는 거는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다 보니까 어떤 연비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제로긴 하다. 그래서 지금 연비를 보면은 이 차를 가지고 나서 한 1시간 40분을 지금 주행을 했는데 제가 아까 뭐 한 150, 160까지도 쏴보고 지금 저속에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뭐 크루징 주행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연비는 한 12.1km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사실 어떤 이 경쟁차들 간의 연비의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난다라고 보기도 사실 어렵고 그걸 증명하기도 사실 좀 어려운 수치긴 하죠. 그리고 2열 공간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뭐 사실 2열 공간은 말할 거 없이 L6가 경쟁사들 대비해서 원래 잘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공간성을 보면은 지금 제가 약간 엉덩이를 딱 이렇게 붙이고 앉잖아요. 그러면 주먹이 2개 반이 들어가요. 3개? 3개가 들어가고 약간 엉덩이 이렇게 빼고 앉잖아요. 편하게. 그럼 주먹이 2개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간성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사실 좋고 이 리클라이닝 각도도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약간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5 시리즈나 E 클래스 타보면 이것보다 더 서 있어요. 그래서 약간 불편한데 이거는 눕혀져 있어가지고 이건 정말 편하고 그리고 이 시트 착자감 1열에서는 제가 좀 욕을 했는데 2열에서는 시트 착자감이 조금 괜찮습니다. 어디서 괜찮냐? 이 엉덩이 쪽 부분이 조금 괜찮아요. 등받이는 약간 좀 단단해요. 근데 엉덩이 부분이 좀 푹신해가지고 이거는 좀 장거리를 가도 전혀 불편할 정도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약간 좀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번에 플랫폼이 PPC 플랫폼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PPC 플랫폼의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저중심화 설계인 것 같아요. 차고를 전작 대비해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발이 여기 이게 시트 안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전고를 15mm나 낮추면은 이 시트도 같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PC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 그걸 방증하는 게 여기 지금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는 요 부분 있잖아요. 경쟁사 대비해서 엄청 높아요. 차체는 낮추는데 이 드라이브 샤프트는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 발이 걸려서 이게 불편할 정도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거 트렁크 공간도 좀 살펴보면은 트렁크 열면은 와 진짜 넓거든요. 이 전장이 길어져서 그런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의 이 길이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골프백 한 4개 정도는 거뜬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패밀리 세단으로서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약간 지금 좀 세미 와인딩도 좀 달려볼 건데 제가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여기서
감속하고 이렇게 코너를 돌고 나서 이렇게 쭉 가속을 할 때 있잖아요. 저는 요 감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코너를 탈출하고 나서 가속을 할 때 푸른 쪽으로 가는 구동력 자체가 저는 체감이 되게 조금 더 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울트라 꽈트로 시스템이잖아요. 울트라 꽈트로 시스템이 원래는 효율을 위해서 전륜 쪽에만 구동을 보내다가 과격한 상황에 있어서 후륜 구동 쪽으로 이제 구동력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판 클러치 형태로 보내다 보니까 제가 느꼈을 때 토센 꽈트로랑 비교하면은 이렇게 가속을 할 때 후륜 쪽으로 가는 구동력이 좀 차이가 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보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속을 할 때 약간 뒤쪽으로 가는 구동력이 많이 체감이 될 정도로 많이 좀 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핸들 감각이 굉장히 날카로워졌습니다. 굳이 이렇게 안 해봐도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해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해봐도 핸들의 어떤 스티어링 조향감 자체가 굉장히 날카로워졌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돌려도 차가 확확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우디 이번에 새로 나온 차들을 타보면은 다 약간씩 이렇게 핸들 감각을 조금 더 날카롭게 세팅을 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꽈트로 시스템도 푸른 편향으로 이렇게 약간 세팅을 바꾼 모습이 보여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차 좀 총평을 하자면, 솔직히 저는 지난 세대 A6만 해도 차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 여기서 신형이 나온다고 해서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야, 이 차 타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기캐 같아요. 사기캐. 야, 어떻게 차를 이렇게 만들지? 그러니까 불리한 어떤 세팅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외부 환경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차를 이렇게 잘 만들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아요.